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세권은 예, 한 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어요.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전세권 하면 조금 더 좀 친숙하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전세라고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이 전세권은 여기다 플러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냥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세하면서 등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권리죠. 그래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03조를 한번 볼게요. 예, 303조 1항에서는 전세권자는 예, 전세금을 지급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여기까지 모르시는 거 없을 거예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됐을 때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항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지상권, 지역권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세권은 그냥 토지라고 안 하고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차이죠?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토지와 뭐다?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요. 그리고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차.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경자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뭐 민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밑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전세권의 특성에 대해서 모아놨어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예,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죠. 그죠? 그래서 뭐다? 반드시 유상이어야 돼요. 지상권과 지역권과의 차이점이죠. 두 번째, 전세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뭐다? 예, 용익물권이죠. 뭐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전세권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 그게 아니고 뭐다? 등기까지 있어야지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별 개념으로 채권적 전세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파트 전세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은 무조건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예, 전세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로 전세권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다? 예, 용익 물권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하지만 전세권은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걸 이중적 성격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그게 어떻게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예, 이 계약을 한번 봅시다. 갑이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니까 뭐죠? 전세금을 이렇게 을한테 줬겠죠. 그리고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전세금을 1억이라고 해보고 부동산을 X 부동산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2025년 12월 31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료가 됐다는 얘기죠. 종료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소멸을 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뭐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소멸되죠.
그런데 지금 이 갑은 돈을 줬어요. 전세금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을이 전세금을 주면 좋은데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주는데 이 갑은 현재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이 등기는 뭐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설령 기간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용익물권적 권리는 바로 소멸하지만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왜 유효하죠?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종료 시점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용익물권적 권리가 즉 사용수익하기 시작 전이에요. 즉 뭐 2023년 뭐 11월이라고 해볼까요? 그 시작 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줬어요. 을한테. 그죠? 이 전세금을 줬는데 우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성립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을 해요. 왜 성립을 하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금을 줬어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보호해줘야겠죠. 전세금 받을 권리를. 그죠? 지금 시작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이 지급이 됐으면 이 갑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 전이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갑은 보호된다. 즉, 왜 그러냐?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게 보호된다는 얘기죠. 전세금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뭐 됐고요. 2번 볼까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뭐다? 인도가 성립 요소가 아니죠. 현재 시작 전이죠. 시작 전에 인도는 안 해줬어요. 지금 목적물을 안 해줬지만 전세권은 성립했죠. 왜?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얘기죠.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다 설명을 했어요. 1번 설명했고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만료를 하더라도 지급받기 전까지는 뭐다? 전세권 등기는 유지될 수가 있다. 니은 이렇게 돈을 줘야 하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세권자에게는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우선 배정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담보물권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봅시다.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죠?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은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 수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합니다. 봅시다. 이 갑이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죠. A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전세금이 뭐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인데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날 만료되는 전세권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익적 권리는 이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바로 소멸을 해요. 그리고 등기 말소가 없어도 그냥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익적 권리는 소멸하지만 담보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전세금이 1억이죠? 그러면 종료됐으면 이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돼요. 그죠? 이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안 주고 있으니까 이 갑은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피담보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받을 때까지는 이 전세권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직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안 돌려받았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십시다. 즉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했어요. 기간 만료로.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예요. 즉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반환 시까지 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은 존속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민법의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뒷문장 볼게요. 존속기간의 경과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했죠. 소멸하고 지금 어떻게 됐죠? 담보물권만 남았어요, 전세권에. 그죠? 즉 이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이 반환 채권을 해서 전세권 등기는 살아있죠? 왜? 담보물권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 갑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요. 채권 양도, 즉 갑이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하면 이 병은 아 그래 내가 네 채권을 사줄게 하면서 돈을 주죠. 돈을 주는데 근데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안 되겠지, 을로부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전세권도 이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를 하면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계속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매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예, 취득. 예, 전세권은 어떻게 취득하죠? 예, 뭐 쉬운 얘기죠, 이건. 법률 얘기를 해요. 예, 계약을 맺고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야겠죠? 그죠? 쉬운 얘기죠? 그럼 판례 볼까요? 1번.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전세권 존속기간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뭐다?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설명드렸죠? 그 전에도, 즉 기간 전에도 이렇게 전세권은 성립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기출된 내용이네요. 2번 볼까요?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의 명의로 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어렵죠?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담보권은 부종성과 수반성을 가진다. 이게 원칙인데 이 부종성이라는 게 뭐죠? 부종성? 부자가 부착된다. 부착된다는 얘기죠. 붙는다. 종은 뭐죠? 따른다. 따를 종 쓰잖아요. 따를 종. 그래서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랑 뭐랑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걸 아시면 되는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있죠. 피담보 채권과 담보권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수반성은 같이 이전한다는 얘기고, 이거 어떻게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당권이 좀 친숙하잖아요. 계속 저당권 얘기를 했으니까. 저당권 얘기를 들어봅시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리면서, 즉 갑이 채무자면서 이 갑이 A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A 부동산을 어떻게 하죠? 저당 설정을 하죠.
그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고, 그죠? 이 을은 금전 채권자면서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예, 저당권자죠. 돈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 그럼 이 1억이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담보되는 채권,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피가 뭐 되는 수동적 의미잖아요.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것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피담보채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죠? 을이 갖고 있죠. 을이. 즉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부종성이 있으니까. 부종성은 뭐와 관계돼요? 피담보채권과 담보권과의 관계죠. 피담보채권이 1억이고 지금 저당권이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라는 게 있죠.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그 논의를 진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을이 새롭게 나온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을이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병은 을의 채권자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병이 을한테 독촉을 하겠죠. 내 돈 갚아야지. 안 갚으면 안 되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을이 생각을 해요. 갚긴 갚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갑한테 빌려준 이 채권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병한테 뭘? 저당권 등기를 너로, 즉 저당권 등기를 을이 아니라 너 병한테 하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을과 병 사이에 둘만의 합의만으로 될까요? 아니죠. 이 갑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래. 어차피 나도 을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갚든 이 사람한테 갚든 별 문제되는 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줘요. 즉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어떻다? 저당권 등기를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예외가 인정이 되죠? 지금 현재 이 갑의 채권자는 누구죠? 을이에요. 을이에요. 을인데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죠? 지금 병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종성과 수반성을 가지는 게 원칙인데 엄격하게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 즉 예외가 이렇게 인정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저당권 예를 들었는데 전세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적용되냐? 즉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는 사람이죠. 을한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전세권자가 원칙적으로 즉 피담보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진 사람이 전세권을 가져야겠죠.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세권은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가지는 사람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한테 또 병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병을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등기를 이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2번 지금 판례를 하고 있죠? 2번 다시 볼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기출이 잘 되는 부분이고요.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즉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되죠.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뭐다?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누구로? 제3자로 하는 게 가능하다. 방금 제3자가 병이었죠? 그죠?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정리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이 소리입니다. 제3자 명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뭐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세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죠? 다 봤어요. 됐고요. 네, 그러면 가로 2번 볼까요? 전세금의 지급 뭐다? 필수적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왜 전세금은 필수적 등기 상황이죠. 읽어보세요. 판례를 볼까요? 1번 판례. 당사자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용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즉 계약 기간이 아까 들었던 그 얘는 25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을은 전세권 설정자죠. 그런데 뭐다? 이 시작 전에 전세금을 줬어요. 23년 12월에 전세금을 줬다고 해볼까요? 이런 경우 전세권이 유효하다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고 그랬죠. 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장차 현재 12월인데 현재는 사용수익을 안 하고 있죠. 기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사용수익하는 것을 나중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그 전세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중요해요. 2번 볼게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아주 자주 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전세권자가 되면 전세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갑이 기존에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채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현재 전세금은 안 주면서 어차피 난 너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전세금에 대신하자. 이 소리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름할 수도 있다. 기존 채권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됐고요. 그러면 존속기간에 대해서 볼게요. 존속기간은 법조문을 조금 일단 읽어보고 바로 이걸 봅시다. 지상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속기간도 한번 지상권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가 지상권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있나요? 최장 존속기간 있나요?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적어도 몇 년 이상 하면서 몇 년 이상? 30, 15, 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적어도 30년 이상. 그죠?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대입니다. 최장 존속기간이 있어요. 최장. 아무리 길어봤자 몇 년까지. 이게 최장 존속기간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년의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어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는 최장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공통사항이에요. 즉 토지든 건물이든 공통사항이에요. 최장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밑에 볼까요?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있는데 마치 지상권처럼 그것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건물에만. 즉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토지에는 그런 거 없어요. 토지에는 6개월 해도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에만 있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전세권도 갱신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고 싶으면 연장을 하는 게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갱신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합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에 의한 갱신이죠? 합의라는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뭐다? 등기를 해야겠죠? 갱신한다는 것을 등기를 해야 돼요. 기간 연장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상권에서도 갱신제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뭘 얘기를 했죠?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상권의 기간 만료가 되면서 지상물이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청구권이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뭐다? 아, 아니다. 나는 갱신 안 하고 싶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구권이니까. 그럴 경우에 지상권자가 뭘 행사하죠? 세트라고 그랬죠. 지상물을 그래 너 안 하고 싶지만 난 현재 네 땅에다가 많은 건물을 졌어. 네가 사줘야겠다. 이걸 뭐라고 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지상권에서의 갱신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그런데 지금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전세권에서는 이때도 건물만을 대상으로 해요. 법정갱신이라는 제도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기간이 예를 들어볼까요? 23년 12월 31일부로 건물 전세권이 종료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뭐 전세권자는 나는 더 하고 싶다든지, 그죠? 아니면 설정자는 그래, 나는 그만하고 싶다든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인데 얘기를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법정갱신 제도라는 걸 쓰는데 이 법정갱신 제도는 뭐냐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네? 그러면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법정갱신제도는 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데 기간만큼은 전세권 기간만큼은 전 전세권이랑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312조 볼까요? 1항. 이것은 법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봅시다. 1항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뭐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뭐죠?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지 못하니까 10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항 볼까요? 이번에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되는 1년으로 한다. 무슨 얘기죠? 건물에 대해서만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됐고요. 3항 볼까요? 전세권의 설정은 뭐다? 당연히 갱신할 수 있겠죠. 갱신한 건 자유죠. 근데 갱신한 날로부터 뭐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갱신하더라도 이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있고요. 4항이 이제 법정갱신 얘기예요. 법정갱신. 법정갱신도 건물이 포인트예요. 건물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그만하겠다.
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대요. 즉 부작위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된 때보다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뭐다? 법정갱신입니다. 전 전세권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세금이 1억이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해볼까요? 2년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끝났어요. 건물 전세권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법정갱신이 된다고 했죠. 법정갱신이 되는데 법정갱신이 되면 그 전에 전세권이랑 동일한 조건이니까 이 보증금, 전세금 1억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이 기간 2년 되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조문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313절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는 날부터 몇 월? 6월이죠. 6월일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했던 전세권 기간 2년이었지만 법정갱신을 해가지고 2년은 적용 안 받죠. 이런 경우에 그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나 그만 살래. 즉 전세권 그만할래. 아니면 너한테 이제 전세권 설정한 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바로 소멸하게 되면 그 상대편한테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기간을 좀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6월일 경과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다 봤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박스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1번은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고 또 갱신도 설명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네요. 근데 이 법정갱신만 봅시다. 이것만 설명을 좀 더 드려야겠네요. 이것만 볼게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내용은 아시겠죠?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만 기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법정갱신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봤고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갱신이죠. 아까 합의에 의한 갱신, 합의의 갱신은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법정갱신은 뭐다? 법정갱신이요. 즉 이게 뭐냐면 민법 제187조에 적용을 받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갱신의 효과가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전세권이 이번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 해볼게요. 전세권자인데 23년 12월 30일 날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갱신이 되죠. 근데 이 갱신의 효과가 등기를 해야 하나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기간가 바뀌었다고? 아니죠. 그냥 을은 똑같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전히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권이에요. 전세권. 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 이 사람이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병한테 이 A 부동산이라고 할까요? A 부동산을 팔았어요. 즉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되죠. 즉 등기를 한 사람이에요. 했어요. 그럼 이 병은 등기부에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전세권도 이 기간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법정갱신이 됐는데 이 변경 등기를 안 해도 전세권자라고 했죠. 그죠? 현재는 2024년 6월이라고 해볼게요. 6월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양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등기부를 보고 너 끝났잖아. 나가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뭐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2024년 6월 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현재 전세권자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전세권을 주장해도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존속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세권 설정자 또는 누구? 지금 양수받은 사람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출이 됐죠? 중요한 얘기예요. 2번 볼까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소멸통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6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건물에만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이 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제 꼬아내기가 참 좋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지상권자에게는 뭐다? 갱신에 관련해서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전세권에서는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뭐다?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만 법정 갱신 제도라는 걸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네요. 네, 다 봤고요. 네. 이번에는 전세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볼게요.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 대한 효력.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를 가비로 해볼게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를 을이라고 해봅시다.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서, 지금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자를 병이라고 해볼게요. 건물 전세권자예요.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을 위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봅시다. 이 을이 지금 건물 소유자죠. 건물만 소유를 하고 있어요. 즉 토지는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은 자기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이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건물 소유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거예요. 둘 사이에서 약정을 맺은 거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현재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병, 지금 을로부터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건물 전세권자예요, 병이.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자도 이 토지를 계속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1항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그 효력이, 이 전세권자의 전세권의 효력은 여기에도 미친다는 얘기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1항 봤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제 이걸 주로 이제 1항도 잘 나오고 2항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현재 을이 지금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 지상권, 토지에 있는 내 지상권 포기할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포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포기하는 건 자유겠지만 지금 이해관계자가 있죠. 이해관계자 누구죠? 병이 이해관계자죠. 병이 지금 건물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이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1항에 따라서 그 효력 또한 미치고 있죠. 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대로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가 또 밑에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소멸하게 하는 행위예요. 됐어요. 그래서 판례를 보실까요? 1번 판례는 민법 제304조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과 같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죠? 건물 전세권자로 하여금 뭐다?
토지 사용권을 쓸 수 있다. 원용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민법 304조가 적용될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 그리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지금 이 을이 이 부분의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병이 원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밑에 나오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 이런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 이 병은 없는 것을 원용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4조는 이렇게 토지 이용권이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인정되는 규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민법 304조에 4조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죠. 지금 토지 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가 내 토지에 왜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 있고 왜 내 토지에 이상한 애가 들어와 있지? 건물에 뭐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권자,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성립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뭘 할 수 있죠?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지금 왜 이상한 건물에 네가 살고 있냐? 나가야겠다.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볼게요. 민법 제304조 2항은 포기나 기간 단축 약정 등 지상권 등을 소멸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조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미치는 전세권 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임의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거나, 임의적이죠. 자기 뜻에 따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 설정자의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 지금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또는 건물 소유권자 또는 뭐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토지 임차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볼게요. 다시 그림 볼게요. 그림. 이렇게 보면 현재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지금 유상 지상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뭐죠? 지료를 계속 지급을 해야죠. 그죠? 해야 하는데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않으면 이 갑은 뭘 할 수가 있죠? 2년분 이상 지상권을 지급을 안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행사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냐면 304조에서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이 을은 병 때문에 이걸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못하는 거죠. 즉 포기나 임의적인 행위, 포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을의 임의적인 행위인가요? 그게 지금 포인트인데, 임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 갑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상권이. 그죠? 그러면 이 병은 손해를 입죠. 그죠? 이 사람도 건물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렇게 지상권 소멸 청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304조 2항을 들어서 이 사람이 난 304조 2항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소멸하게 못해, 이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을에 이렇게 2년분 이상 지료 연체가 돼가지고 소멸 청구하는 것은 이 을의 임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 봤어요. 이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설명한 거랑 봤고요.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한 지상권 소멸 청구가 그에 대한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때 민법 304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의 법정갱신권 한번 볼까요? 305조 봅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있죠? 대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소유자. 그러면 법정지상권 아니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걸 떠올리실 수 있으면 상당히 공부가 진척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갑이라고 할까요? 둘 다 소유권을 갑한테 갖고 있어요. 갑이 속한 경우에 이 갑이 건물에만 지금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을은 건물 전세권자예요. 그죠?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무슨 얘기죠? 대지 소유권, 대지를 팔았다는 얘기죠. 지금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고 해봅시다. 병한테. 토지 양수인이라고 해볼게요. 특별 승계니까 양수 받았다는 얘기죠. 양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갑은 지금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져. 지금 토지는 병이 소유를 하고 있고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인 갑이 뭐다? 이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걸 취득하는 거죠.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즉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거예요. 갑에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은 다 이게 지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 의미 있는 조항은 아니죠. 뒤에는 2항 볼까요?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성립이 됐어요. 지금 305조 1항에 따라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어요. 갑한테. 그러면 당연히 이 병은 토지 양수인은 뭐다? 대지 소유자,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죠. 병은 이 대지를 딴 사람한테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겠죠. 당연한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냐면 이 을을 봅시다. 을은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건물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있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전세권,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을 빌려주면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규정이 어디서 나오죠? 304조를 보면 이 건물 전세권자에게 이 토지 사용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법정지상권도 자신의 건물 전세권의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다 봤고요. 네, 조문 다 봤고 이것도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판례 볼까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후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305조 상황이에요.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잘 한번 그려봅시다. 쭉 그려봅시다.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것을 X토지라고 하고 이것을 Y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둘 다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 거죠. 함께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한 뭐다? 건물 전세권자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당연히 그 건물을 이렇게 그 전세를 준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보호되겠죠? 그죠? 이 토지 이용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설정하여 준 후에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이 됐대요. 이 토지가 갑자기 타인에게 경락됐다. 무슨 얘기죠? 담보권,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경락이 됐어요. 아무튼 토지 소유권자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인에게 경락이 돼서 민법 제305조 1항에 의한 취득한 상태니까 이 지금 토지가 토지 소유권이 본래 갑이었는데 병으로 해볼게요. 병이 경락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취득했어요. 취득한 상태에서 즉 경락이 되면 뭐가 발생하죠? 경락이 되면 소유권자가 동일했다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했다가 병한테만 토지가 이전이 됐으니까 이 Y 건물의 소유자는 뭘 취득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갑은 법정지상권을 이 토지에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나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대요. 아, 복잡하네, 이거. 이 건물을, 지금 건물 소유자는 지금 갑인데 이 사람이 건물을 정한테 양도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양도한 경우에 이 정은 어떻게 되죠?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자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지금 갑한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정지상권까지 넘겨받는 사람이에요. 정은. 그래서 건물 양수인 정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죠. 넘겨받았으니까. 한편 이 건물 소유자죠. 지금 정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 바. 현재 전세권, 건물 전세권자 누구죠? 여기서 지금 을이에요, 을.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 지금 이 건물을 팔면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지금.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정과 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 바 민법 제304조에 비추어 건물 양수인이 전세권자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더라도 이 정은 건물의 소유권도 갖고 있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지상권을 이 사람이 포기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현재 건물 전세권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죠. 건물 전세권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할 이유를 이 사람이 소멸시켰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누구한테? 이 을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부분 지상권을 계속 사용할 거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